기혈이 순행하는 통로요. 이렇게 됐습니다. 기라는 건 신경하고 비슷한 거고 혈이라는 건 혈관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는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고려의학하고 신의학을 배합해가지고 과학화해라 이런 현명한 교실을 주셨습니다. 이후부터 우리 가학원에서는 정말 연구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고심해가지고 361개 경혈 중에 200여 혈에 그 현대 이야기 200여 혈이 현대 이야기 신경과 같다는 것을 근전도로 증명하고 여기다 같이 이름을 붙여서 경혈신경도라는 그런 그 경혈도를 하나 새로운 것을 내놨습니다. 이것을 정말 위대한 스님과 경애하는 장모님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학원에서는 경혈신경도 21641호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세계에다 내놨는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경락 발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한 일은 상당히 적은 것이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이 연구사업을 친일해야 하시고 저를 지식인대 대표로 불러주시어 저는 지식인대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이 존함이 새겨진 선물시계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이 경혈신경도를 세계 수십 개 나라에 보급하도록 하시고 이를 계기로 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의 친구를 배우러 오게 됐습니다. 이 침혈전독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친구리론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으로 돼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전당이 건설될 때입니다. 그때 경혈신경도 전자친구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하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10월 27일 과학기술 전당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몸소 우리들이 만든 전시품들을 보아주시고 경혈신경도 전자친구 모형을 진히 조정하시면서 경혈신경도와 경맥침혈해부도 모형들을 잘 만들었다는 정말 가분한 치아를 주시었습니다.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행사에 가는데 그때 노력 혁신자들과 공로자들을 당조항위원회 본부청사에 불러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어 정말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연회석상에서 정말 외람되게도 우리 병원은 주변 병원들이 그 영도사적이 불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소원을 정말 제가 외람되게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희 손을 잡아주시면서 가야지 가겠어 하면서 저희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받아하는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정말 그 이후에 더 분발했습니다. 제가 받아하는 사랑을 생각하면 해놓은 일보다 너무나도 큰 것이어서 저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조국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조국이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고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보답의 마음을 안고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래서 애쓰는 하면 그 명예도 차려지고 정말 영광도 차려지고 행복이 온다는 것을 여기에서 좀 말하고 풉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온천 가수농장 경리 임준혁 동지는 그 쓸모없이 버려지던 성운밭 이끼를 처음으로 지력 개선에 이용해서 우리나라 그 가수 농사에서 큰 성과를 이룩했을 뿐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둥형 배나무 재배를 성공시킨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이고 박사입니다. 저는 평범한 농사꾼이셨습니다. 그런 저를 온갖 사랑을 다해 키워주시고 오늘은 한 개 가수농장의 경리로 내세우신 분들이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이시고 경리하는 총기소 동지십니다. 하많은 믿음과 사랑 속에서 언제나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경리하는 총기소 동지께서 우리 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을 풍족히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 쓰시며 불면 불의 노고를 바치신 것입니다. 경리하는 총기소 동지께서는 맛이 좋고 생산량이 높은 기둥용 배나무 모를 우리나라에 들여다 재배할 때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경리하는 총기소 동지의 말씀을 받들고 그 나무들을 들여왔습니다. 그 새로운 나무들에 대한 풍토순환 문제와 재배 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경리하는 총기소 동지께서는 그 기둥용 배나무 전량을 우리 농장에 배려하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돌려주셨습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난 그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았을 때 임준혁 경리 동지는 자신이 저것과 함께 걸어온 길을 다시금 돌이켜보았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군급기관 일군으로 내세워주고 서론이 간 넘은 자기를 당시 한계 농장의 관리위원장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논비오 일대 잡종 도입에 성공했을 때에는 재정 사업으로 나라의 전반적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준 그 믿음. 그가 소금밭의 골칫거리로 버림받던 소금밭 이끼를 지력 개선에 이용해서 성공했을 때에는 그 성과를 온 나라에 일반화하도록 조치를 취해준 그 믿음. 정녕 보답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큰 믿음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조국의 사랑, 당의 사랑,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면서 임준혁 경리동지는 당이 맡겨준 새로운 처소 온천 과수농장에서 놀라운 생산 장성을 이룩했고 해마다 과수부문 생산 경쟁에서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둥용 배나무를 받아 안았을 때 저희 마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늘 같은 언덕에 보답할까? 더구나 외국에서 먼 거리를 수송해 오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아서 나무들이 시들어갈 땐 정말 저희 생명이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무들을 어떻게 하면 100% 살릴까?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끝에 뿌리 목에서 20cm 내놓고 모두 자르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내는 막 달려와서 당신 정신 있나?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기둥용 배나무를 잘랐다가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막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는 아내에게 저는 원수님의 믿음에 보답하지 못하는 내 목숨을 내서 뭐래? 하고 단호히 잘람했습니다.
저는 당 조직의 지지 속에 모든 기둥용 배낭모들을 뿌리목에서 20cm 내고 모두 잘랐습니다. 그 자른 다음 새싹이 돋아날까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순간순간은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 눈만 뜨면 그 기둥용 배포선에 나와 새싹이 나는가 낮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뛰어나갔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군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새싹이 움터 나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싹에다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답의 길에는 꼭 신념이 따라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갈 때만이 그 길을 끝까지 간다고. 예. 그럼 언제나 정말 변함없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조국의 재벌을 누려가는 길에서 자신들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는 이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를 보내줍시다. 세월이 흘러서 그대의 머리 위에 흰설이 내릴 때 멀리 저 멀리 아득히 걸어온 인생을 돌이켜보라. 그대는 무엇을 남겼는가 그대들 앞에, 그대는 무엇을 바쳤는가 어머니 조국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시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수령아 자신에게 물어보라 해서 처음에 올리는 시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그 탄원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혁명을 강력하게 추동해온 우리 조국의 탄원 열기는 더 높아져서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이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처소들로 영약 자원 진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탄원자는 그 당시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을 거쳐서 당시 더농촌 경리위원회 위원장 또 고문으로 사업하다가 60살에 그 우이 죽은 홍남리에 자원 진출해서 76살까지 일한 너려경웅 방해선 동지입니다. 방해선 동지는 청춘 시절의 첫걸음을 농촌 탄원으로 뗐던 어젯날의 탄원자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친 그가 입학 통지서를 받아 안고 희열에 넘쳐있던 그때 청년들을 어렵고 힘든 처소로 부른 당의 호소는 방해선 동지의 생각을 깊어지게 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고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자기를 품에 안아 애지중지 키워주고 대학에까지 보내준 그 믿음, 그 사랑. 그 사랑을 어찌 받기만 하겠는가. 그래서 방해선 동지는 대학이 아니라 농장으로 진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를 당에서는 걸음걸음 이끌어 27살에 관리위원장으로 내세워 주었고,
후에는 한계도의 농사를 책임진 일꾼으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농업부문 협의회에 자주 참가하여 수령님의 교실을 받아 안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던 그 나날의 추억은 방해선 동지에게 있어서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떻게 돼서 그 고령의 나이에도 농장에 자원 진출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예. 그 뭐 진출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 예. 그저 나가서 좀 도와줬을 뿐입니다. 예. 예. 저는 그 한생 그저 농업부문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그 어린 26살의 그 젊은 나이인 1973년 11월 5일에 그때 처음 수령님 교실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우리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수십 차 받으면서 이 수령님께서 또 경북도에 오셔서도 또 외국 방문의 길에서도 저를 찾으시어 수령님께서는 제가 일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제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들이 농사를 잘 지으면 자신께서 건강하실 수 있다고 하신 그 간곡한 당부를 지키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나이가 됐다고 해서 집에서 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적은 힘이라도 이바지하자. 그래서 한 개의 분조라도 농사를 잘 지으면 그 주변의 작업반들에서도 따라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로 조직 때는 우주군 홍남협동농장에 청년 분조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농사를 번뜩이 지어버리라 결심하고 떠났습니다. 정작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갓 조직되다 보니까니 20평방도 안 되는 경비실 하나밖에 농기계도 부림소도 이 작업 도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키워준 청년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결심하기를 이제부터 집도 우리 손으로 짓고 농사도 지원 노릇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분조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물론 좋은 것도 많고 하지만 그 예술 영화 자신에게 물어보라 해서 그 있는 것처럼 이 청년들이 처음에는 이 청년 문제에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동안 일을 하다가는 청년 문제 일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이게 이렇게 동요하는 사람 또 이 보수와 평가만을 바라는 일은 청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바로잡자고 하게 되면 말로 하는 것보다도 실천 행동으로 이 사람들을 깨우쳐주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호미자를 쥐고 그들과 함께 밭거랑 타고 일하면서 농사하는 방법도 하나하나 배워주고 또 그들이 무슨 애로가 제기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들을 데리고 같이 일해 나갔습니다. 일할 때 언제나 그 제기됐던 그런 동무들을 딱 데리고 다니면서 일했습니다. 예. 같이. 예. 예. 뭐 농장에 나가서 말이 뭐 근데 예. 그들도 이제는 점차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이 하나의 대가정이 돼가지고 지금 일 잘합니다. 예. 네. 저국과 양심에 대한 정말 좋은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국과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자구 예술영화 자신에게 물어보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영화의 용화문학을 쓰신 리충부 동지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제가 텔레비전 연단 그 순간과 추억 저국과 나에 대한 그 취재를 위해서 리충부 선생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저국과 함께 걸어온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어느 순간이 제일 잊혀지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술영화 군당 책임서의 영화문학을
쓰셨을 때입니다. 영화가 나오자마자 정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축하 편지들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날도 접수해서 또 편지가 왔다고 해서 나가서 이제 편지를 받아서 펼쳤는데 순간 까무러칠 뻔했다고 합니다. 작가 리충구, 당신은 자기 아들을 탄광에 보내라면 보낼 수 있는가? 대답해보라. 저도 모르게 격분했지만 다음 순간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작가 리충구, 너는 정말 자기 아들을 탄광에 보내라면 보낼 수 있는가? 이때부터 이 물음은 때없이 리충구 선생님의 마음을 괴롭혔고, 선생님은 작품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실생활로서 저국 앞에, 인민 앞에 대답을 줘야 한다는 것을 통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선생님의 아들은 10살밖에 안 되는 소년단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 사시는 형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게 된 맏아들의 전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맏아들이 남 못지않게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가 정당하게 대학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리충구 선생님은 형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 마디를 군대에 보냅시다. 그런데 그 조카가 군사 임무 수행 중에 뜻밖에도 희생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 형님이 또다시 리충구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의 전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만은 꼭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간절하게 바라보는 형님에게 선생님은 눈물을 삼키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 둘째는 덜격대에 보냅시다. 그런데 그 둘째 조카가 건설장에서 또 희생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마치 뚝을 넘어난 불처럼 리충구 선생님의 눈에서 하염없이 좔좔 흘러내리던 그 눈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 선생님은 예수령과 자신에게 물어보라에 용화문학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자신의 친아들을 검덕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발령을 받으면서 검덕에 가서 속도전 청년 덜격대 생활을 마치고 군사복무까지 한 선생님의 아들은 부모님들도 모르게 장편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찢어지는 상실의 아픔도 있었지만 형님의 집에 걸려있는 열사증과 사회주의 애국 희생증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써낸 작품을 보면서 선생님은 저것과 함께 걸어온 자신의 인생을 떳떳하게 추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발령을 받으면서 검덕으로 떠났던 그 아들, 부모님들 모르게 장편 소설을 써낸 그 아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리영민 동지입니다. 네. 장편 소설 삼조고를 쓰셨습니다. 요즘 인기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아버지가 한생 신조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모님을 따르는 길에 설사 욕족의 어명을 쓴다고 해도 따를 것이고, 두 다리를 잃으면 기어서라도 따를 것이고, 두 눈을 잃으면 지팽이를 짚고서라도 따를 것이며,
주고 땅에 묻힌다면 녹시라도 따르겠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령한 민족革명 노동계급편에서 그 주인공이 입당 보증을 부결당하고 나서 혼자 파초를 손별하면서 하는 내면 독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1980년대에 위대한 장모님께 삼가 올린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아버지의 이 신조이자 곧 저의 신념이고 우리 가문의 가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아버지처럼 한 점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그 녹과 양심을 지니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혁명 용도를 받들어 나가는 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굳게 결의합니다. 멀리 흘러간 세월을 돌이켜보시라. 그대가 이 땅에 남긴 것 그 무엇이던가. 언제나 순결한 그 마음 오니 조국이 때 바쳤는가를. 여러분, 저국에 바쳐진 자기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한가는 자신들이 더 잘 알 겁니다. 하다면 우리 모두 자신들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저국을 위해 무엇을 바쳤고 얼마만큼 바쳤는가? 나의 국민적 양심이 후대들 앞에 얼마나 떳떳한가? 오늘 우리가 소개한 주인공들은 모두가 다 저국 앞에 가장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가장 뜨겁고 가장 열렬한 사랑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런 양심들이 모여 저국을 지키는 성세가 되고 이런 양심들이 모여 저국의 재부를 창조합니다. 하기에 이런 양심들을 어머니 우리 저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멀리 저 멀리 아득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태어난 애국주의 주제의 명곡들이 생각납니다. 정말 창작되자마자 온 나라를 격동시키며 전민이 열창하는 그 노래들 중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나의 늑과 숨결이 생의 자옥이 이 땅의 번영에 깃들게 하리라. 그 어디에 가 있든 그 무엇을 하든 이 땅에 소중히 바쳐진 애국의 삶은 영원히 살아있는 법입니다. 비록 인생은 끝이 있어도 이 땅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바친 애국의 열정과 이상과 포부, 생의 자옥은 피땀 흘려 안아올린 귀중한 저국의 재부로 해서 후세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그런 삶은 저국의 역사와 더불어 애국의 기념비로 이 땅의 곳곳마다에 소중히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출동하는 강산의 숨결을 알아볼 때 가슴 벅찬 근지와 혈정은 넘치니 식당 승리 노동과 승리의 모든 것 굳게 지키며 빛내어갈 이 마음 하나노라 나의 저구가 사랑하는 나의 저구가 그대 영원한 평안과 안녕을 바치리라 나의 심장을 다하리라 나의 한생을 그대 무궁한 번영과 영광을 위하여 소중한 이하를 이 땅에서 우리를 모든 꿈 이루가게 되니 이 심장은 모조도 걸어 자원은 이 땅 어디든 깃들어서 나무니 나의 저구가 사랑하는 나의 저구가 그대 영원한 평안과 안녕을 바치리라 나의 심장을 다하리라 나의 한생을 그대 무궁한 번영과 영광을 위하여 그대 무궁한 번영과 영광을 위하여 황해북도. 우리나라 소부지방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도는 황해남도와 마찬가지로 농사가 주되는 몫을 차지하는 농업도입니다. 허나 오늘 이 도에서는 곡물농사만이 아닌 또 다른 농사로 공업 토대도 빈약하고 자원도 부족한 자연적 근원을 후련히 갈아엎고 새 시대의 문명의 화원을 아름답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일꾼들에게는 오늘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있습니다. 2020년 9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몸소 찾아주셨습니다. 폭우와 강풍 피해를 입었던 재난의 고장을 그림 같은 선경마을로 전변시켜 주시고 몸소 강북리를 찾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금천군 강북고급중학교에도 들리시어 우리 아이들을 좋은 교육 조건과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고, 농사는 한해 식량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교육사업은 조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가꾸는 인재농사라고 하시면서 일꾼들이 올바른 후대관을 지니고 교육사업에 힘을 놓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사업은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인재농사.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이 말씀은 일꾼들에게 있어서 항상 마음속 첫자리에 간직하고 최우선적으로 관철해야 할 고귀한 지침이었습니다.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황해북도에서는 수많은 대상 건설이 진행됐습니다.
그 준공 소식들을 취재 촬영하면서 제가 강하게 느낀 것은 황해북도는 교육 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이 점이었습니다. 지난해 도에서는 50여 개의 유치원과 소학교, 중학교들에 대한 건설 및 개건 현대화공사를 밀고 나가면서도 동시에 리게슨 사리온사범대학과 계흥상 사리온농업대학 그리고 도교수강습소와 사리온 교육기자재 공장을 새롭게 일도 세우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개의 대학 건설 과정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인재농사인 교육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원 역량을 잘 꾸리고 그들의 실력과 자질을 높이는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인재 양성의 밑거름입니다. 여기는 지난해 황해북도에서 새롭게 일도 세운 리계순 사리원 사범대학. 1948년 10월에 창립된 리계순 사리원 사범대학은 서정시 장을 열어다오 또다시 대호해설을 비롯한 유명한 시작품들을 남긴 영예군인 시인이었던 노력영웅 김식원 선생을 비롯한 문인들과 인민교원, 교수, 박사, 해당 학문의 학술 권위자들을 수많이 배출한 근 8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길어도 어젯날의 모습을 전혀 알아볼 길 없이 변모된 이 대학을 두고 황해북도 사람들은 갓 태어난 우리의 옥동자라고 사랑담아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기 대학에서는 교육성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전국의 사범교육 부문 안의 일꾼들이 참관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통일국의 배선이 있게 교육사업에 지금 주장이만 아닙니다. 전망이 멀고 교육의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 교육사업에 이 좋은 수당을 2023년 10대 최우수 교원의 영예를 지녔던 환경과학부 학부장 한정화 선생님입니다. 2022년도에 도에 꾸려진 사리온교원대학을 창건하면서 저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대학에서 언제면 강의를 해볼까 이런 마음을 늘 안고 있었습니다. 당임정 속에 이렇게 새 교사가 서고 현대적으로 정화화된 교실에 들어서서 강의를 할 때마다 저는 우리 교원들이 당의 뜻을 받들어서 자질을 높이고 교수 준비를 더 빈틈없이 해서 실용화 종합화되고 현대화된 이런 교수를 하기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훌륭한 교육 인재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깊어지곤 합니다. 또 한 가지 섭섭한 생각을 한다면 나이가 든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계순 사리온 사범대학과 마찬가지로 계흥상 사리온 농업대학도 옛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취재한 데 의하면 교육 공간과 생활 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 건설은 보통 품이 들지 않는 어려운 공사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만도 황해북도가 사리온 뜨락대로 부속품 공장, 경암 타일 공장과 같이 규모가 큰 공장들을 새롭게 건설한 경험은 있었지만 전력, 통신, 정보망 구축을 비롯한 하부망 공사가 대학 건설만큼은 복잡하지 않았고 교육용 전자설비들도 다량으로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그 중압감이 잠옷 컸습니다. 사실 지난해 사범대학 건설만 하자고 해도 힘들었습니다. 도로서 정말 방대한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농업대학 건설은 다음에 좀 끝내면 안 되겠는가 하는 거 저희들이 설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책임을 끈 동지가 아니다. 다른 건설은 좀 설사 늦출 수 있어도 농업대학 건설만은 절대로 미룰 수 없다. 농업도인 우리 황해북도에서 지금 농사는 사람 짓고 과학이 짓지 않는가. 농업과학기술 인재들 빨리 시급히 빨리 이거 양성해내야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이거 풀어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대학 건설 하루빨리 다 고쳐 끝내서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 조건 안겨주자. 절절히 이야기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농업대학 첨단기술 제품 결의서는 초기 대학 건설 설계 형성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나라의 농업 생산에 크게 이바지하는 첨단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교육과 과학 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해 독자적인 건물로 더 건설하도록 했고
대학생 기숙사도 개건보수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낡은 것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롭게 일도 세웠습니다. 여기가 매고 시청각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도 교실용 전자칠판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 이 교실용 전자칠판은 학급 수만큼만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의 책임꾼 동들이 나와서 사범대학에서는 완전 학점제를 하지 않는가, 선택 과목제를 하자면 교실이 더 많아야 되겠는데 구교실들은 뭘 골갔는가, 후대를 위한 사업에 타산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현존 학급 수의 1.5배 달하는 많은 전자칠판들을 구입해서 이렇게 설치해 줬습니다. 무릇 결과도 소중하지만 진행 과정은 그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것은 그 과정 속에 인간의 정신적인 성장 도표가 비키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웅상 사련농업대학 건설 당시 제일 어렵고 힘든 시기,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자재는 다 뚫어줬지. 추위는 점점 닥쳐오지. 공사가 계속 지속되다 나니까 그때 모두가 다 지쳤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올해 대학 건설을 무조건 끝내서 다음 해에는 새 교사에서 공부시키겠다고 대학생들과 한 우리의 그 약속이었습니다. 대학생들과 한 약속. 이는 조국의 미래와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타산을 두지 않았고 나의 아들, 나의 딸이 공부하는 교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뜨거운 마음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훌륭한 완공을 떠올렸습니다. 리계순 사리온사범대학의 외벽 타일은 황해북도에서 자체 원료로 만든 경암 타일입니다. 부디 대학 건설의 경암 타일을 이용한 것은 미래의 교원들에게 한 장 한 장의 타일에 빗긴 도안의 인민들의 애국심을 잊지 말고 학생들을 조국을 먼저 아는 훌륭한 인재들로 키우고 농촌을 진흥시키는 투쟁에서도 언제나 선구자가 되기를 바래서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윤탄군 물룡공업소의 교원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물룡리는 저희 고향입니다. 지금 우리 고향 마을은 당의 운종 속에 현대적인 농촌 살림집들이 일떠섰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물룡공업중학교도 현대적인 교육 시설을 갖춘 그런 학교로 일떠서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사랑에 의해서 현대적으로 일떠선 이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면서 다지게 되는 굳은 결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원룡공업중학교에 가서도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자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농촌마을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런 선전자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수동 측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자 전원회에서 교육사업은 어느 시기 어떤 단계에서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대의 공력을 들여야 할 제1의 국사이며 부단히 진보해야 하는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라고 하시면서 당과 혁명의 전도, 조국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책임지는 일꾼이라면 교육 문제 해결에 항상 주목을 돌리며 크든 작든 자기의 성안으로 맡아안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도가 아직은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사업은 조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갖고 가는 인재 농사라고 하신 경리하는 청비수 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필생의 자명으로 삼고 인재들을 키우는 사업에 천만품을 들여가겠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위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교원들을 우대해주고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는 황해북도 일꾼들. 후대들이 알찬 이삭들로 자라나 이 땅을 더욱 무겁게 할 때 그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손길이 너희들의 앞날을 보살펴주고 얼마나 다심한 어버이의 사랑이 한덜기 한덜기 훌륭한 성장의 연륜을 감게 했는가를.
곡물 농사에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지만 인재 농사에는 언제나 바쁜 시기만이 존재합니다. 최근 항해북도에서는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교원들의 자질 높이는 사업에 주력하는 것과 함께 더의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개발 창조형의 인재 집단을 강력하게 꾸리고 인재들과의 사업에 항시적이고 진지한 품을 들여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황해북도에서 교육 사업을 인재 양성의 첫 단계로 보고 정말 많은 품을 들이고 있는데 결코 교육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저절로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옳습니다. 인재 양성에서 교육과 함께 실천 단계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인재들을 현실 속에서 실천 단계를 걸쳐서 실천형의 인재들을 하나하나 알아리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리온 학생 신발 공장을 비롯해서 최근 연간의 각 도들의 경쟁적으로 일도서고 있는 인민들의 문명과 복리를 위한 생산시설, 공공시설의 대부분 설비들을 맡아 자체로 제작해내고 있는 도과학기술위원회 첨단기술 제품 제작소 연구집단입니다. 이들의 높은 실력은 지난해 사리온 가죽 익임 공장, 경암 건재 공장의 설비 제작에서도 뚜렷이 과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설비 제작뿐이 아니고 질 문제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 하나 건설했다 이 문제가 아니다만 또 어떠한 설비 하나 제작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누구나 다 찾는 그런 제품으로 될 때 그 설비를 제작한 그 인재가 자기 구실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황해북도의 인재 집단에는 도공업기술연구소, 도지능제품 제작소, 사리온 설비 조립 사업소를 비롯해서 자체의 기술력, 자체의 설비 제작 능력을 갖춘 기술자, 기능공들이 있는가 하면 도의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연구 종자들을 내놓고 사색과 탐구의 심연을 해축하고 있는 덕급기관의 책임 일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재인가? 어느 한 자료를 보니까 인재는 우선 목표가 높은 사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자신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관찰이 섬세하고 생각이 깊으며 연구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씌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습관들이 인재에게 필요하고 또 갖춰야 할 문제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미배당에는 바로 나라 일을 두고 제 집안일처럼 신경을 쓰고 누가 시킨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일을 찾아 하는 애국적 양심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지 분공장은 지난해 경암 타일 공장 군내에 새로 일도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량의 수지 기와들, 여러 규격의 관들, 그리고 사출 장화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지 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탄산칼슘을 원래는 수입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는 그것을 더에 있는 원료로 국산화하였습니다. 그 기간에 정말 실험도 수십 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나라의 재산을 아끼자고 말만 하면 되겠는가? 부단히 탐구하고 또 탐구해서 보다 최적화되고 차량화된 기술적 방안들을 더 많이 내놓겠습니다. 황해북도의 인재 집단의 특징은 바로 그 어떤 비상한 두뇌나 과학적 재능에 앞서 나의 공장, 나의 일터, 나의 고향을 극진히 사랑하는 애국의 열망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새 전망기 기간 도가 해야 할 수많은 사업들을 놓고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과학기술적 방안들을 하나하나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 일단 하자고 접어두니까 방도도 생기고 또 우리의 기술을 총발동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신심도 생깁니다. 더욱이 일꾼들이 믿어주고 곁에서 고락을 같이 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막 납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압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동물은 꼭 해낼 수 있어 하면서 고무해주는 일꾼들이 그 진심 어린 믿음입니다. 일꾼들의 믿음.
발전소 지배인 동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우리의 눈앞에는 언젠가 만났던 사리원 설비 조립 사업소 지배인 동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새로 조직된 사리원 설비 조립 사업소 지배인 임명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됐습니다. 당시 사업소에는 지금의 지배인 동지만큼 책임성이 높고 기술 실무적 자질이 뛰어난 일꾼이 없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1년의 부족점이 있는 그를 두고 지배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도당위원회에서 그의 정치적 보증을 책임지고 나섰습니다. 당 조직의 뜨거운 믿음과 꾸준한 방조 속에 그는 지배인이 됐고 한 해 후에는 그처럼 바라던 조선노동당원의 영예도 지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그는 일하는 과정에 본의 아닌 결함을 범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지배인 동지 고민이 컸습니다. 흥이 많은 자기를 믿고 내세워준 당 조직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며칠 후에 도당위원회에 올라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배인 동지가 혹시 해임이라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스러운 눈길로 지배인 동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배인 동지가 한 2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시멘트 공장에 보내줄 세형의 파쇄기를 제작할 때에 대한 임무를 받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새 임무를 받아 안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그렁하던 지배인 동지 모습을 정말 오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번민 속에 못 이기는 아들을 품이 안아 변함없이 믿어주고 끝까지 이끌어주는 손길. 그것은 진정 상처 입은 날개를 하나하나 다듬어 성공의 푸른 하늘로 용감히 날게 해주는 자애 깊은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랑에 주도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리강이 동지만이 아닌 도안의 인재 집단의 흉금을 울렸습니다. 나라에서 천만 품을 들여 공부시킨 사람들을 진주보석처럼 아끼고 끝까지 지켜주는 것도 바로 애국이다. 인재는 키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디 있는가? 일꾼들이 바로 인재를 볼 줄 알고 믿어줄 줄 알고 책임져 줄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꾼들이 곧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당에서는 모든 사업을 조직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적 자질을 중시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꾼들이 오늘날 어떤 시대적 안목을 지니고 어떤 원숙한 방법으로 인재 문제를 다뤄야 하는가를 깊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과학교육 중시, 인재 중시 정책 관철에 지역 발전에 운명을 걸고 인재 육성, 인재 관리 사업에 헌신해온 황해북도 일꾼들.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위대한 당조항의 사상은 지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도안의 인민의 행복의 숲을 펼쳐놓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지역은 지역마다 발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고 담보하는 것이 바로 인재 자원을 끊임없이 늘리고 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인재 자원은 후대들의 훌륭한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쏟는 사랑만큼 인재들을 변함없이 믿어주고 삶과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일꾼들의 애국의 열도만큼 증대됩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재농사에 천만 품을 들이는 황해북도의 오늘도 아름답지만 내일은 더더욱 아름답고 부유하리라는 것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5월 14일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변혁 단계의 투쟁의 분기에 나선 온 나라 근로자들의 크나큰 관심 속에 열린 뜻깊은 대회합에 참가하여 오매도 소원해온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된 참가자들의 커다란 격정과 환희가 촬영 장소에 뜨겁게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만세의 폭풍 같은 환호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노동계급과 직명원들을 혁명의 핵심 부대 자력갱생의 선봉대로 감높이 내세워 주시며 조국의 융성부강을 위한 투쟁에 전열해서 사회주의 애국 근로자의 긍지 높은 용예를 떨쳐나가도록 대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원수님을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선고된 제9기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을 만나시어 축하하시고 공로 있는 직맹 일꾼들과 직맹원들의 수고를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 대회를 당의 두리에 억척으로 뭉친 우리 노동계급과 직명원들의 단결력과 혁명성을 시비하고 당결정 관철을 위한 전인민적 진군을 가속화하는 의의 깊은 계기로 빛내인 참가자들을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직맹 제8차 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5년간은 당에 대한 우리 근로자들의 높은 충성심과 애국적 자각,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비할 바 없이 힘있게 과시된 시기였다고, 전례와 한계를 돌파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억세게 떠밀어온 노동계급의 특출한 위원과 직업동맹의 사상 동원자적 역할은 전면적 부흥의 위대한 개척기를 열어온 우리 당에 큰 힘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월과 더불어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어도 우리 노동계급처럼 억년 드놀지 않는 신념의 성벽이 되어 당의 위협을 굳건히 옹위해 나가는 미답과 충직한 집단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시면서 당 중앙은 영적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강의한 혁명성과 애국 충심을 믿고 국가의 경리적인 발전을 위한 새 단계의 변혁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앞에 도래한 거창한 격변기는 창조와 건설의 주력인 노동계급의 변함없는 기술적 활약과 비상한 분투를 요구하고 있다고,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 신조를 지니고 자력갱생, 자생자활의 투쟁 정신을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이 발휘해 나가는 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노동계급과 직명원들 앞에 나서는 기본 임무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노동계급과 직명원들은 3대 혁명의 기치 높이 시대의 변천을 선도하고 온 나라를 새로운 5개년 목표 점령회로 힘있게 견인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혁명화, 애국주의화된 국가 발전의 핵심 역량, 3대 혁명 수행의 강력한 전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서 직업동맹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더 열렬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완강한 투쟁으로 우리 조국을 무궁토록 강대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일떠 세우기 위한 보람찬 여정에서 대회 참가자들이 모든 부문과 단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기수 핵심이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끝없는 열광이 분출하는 속에 당의 영도에 무한히 충직하겠다는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신념과 맹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하늘같은 믿음을 새겨안고 영적인 조선의 노동계급, 사회주의 근로자의 자존심과 배짱, 슬기와 용진력을 남김없이 떨치며 영광스러운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을 위하여,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어기는 계획의 초태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달성할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열의가 사회주의 조냐마다에 차넘치는 속에 평양시 안의 농장들에서 매일 높은 모내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2025년) 최우수 농장의 용기를 지닌 랑낭구역 성남농장에서 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내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장이 최우수 농장으로 된 비결의 하나가 용량냉상모 더입 비중을 누리고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한 데 있습니다. 지난해 경험에 토대해서 올해 용량냉상모를 전 면적에 더입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능력이 큰 용량냉상모 재배원수를 농장 자체로 건설하고 올해 모내기를 열흘 동안에 끝낼 목표를 세운 농장에서는 쏘리치기를 확고히 앞세우고 공정 간 맞물림을 잘해서 매일 많은 면적의 논에 모를 내고 있습니다. 모내는 기계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정비를 알투리해서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는 랑낭구역 령호 농장의 모내기 실적도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대부분 토양이 모래 미흉론이고 닌저반 농장보다 기온이 2 내지 3도 낮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토양별 필지별 특성에 맞게끔 포개당 대수를 둘 내지 속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유아지 비율을 높이고 정보당 속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모 종류와 포전별 지력 수준에 따라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의 역할을 높여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기관과 중구역의 지계 강연 강사들로 모진 연합집중강연선전대가 강남 군안의 농장들에서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모내기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강연선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농업 부문에 돌려주신 경리하는 청부소동제 사랑과 배려를 널리 해설 순전하고 당면한 육농공정 수행에서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책임과 본분을 다 들어가는데 기본을 두고 강연 순전의 내용을 풍부했습니다. 전 세대 애국농민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반영한 실감 있는 자료들과 예술 선동을 배합한 지계 강연 강사들의 강연 선전 활동은 농업 근로자들의 애국열의를 더해줬습니다.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혁신과 전진을 일으켜 나가려는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기세로 해서 새 전망 목표 수행을 위한 전임의적 총진건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야강 2호 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력 생산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발전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을 생산장성의 중심거리로 틀어지고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치어 발전 능력을 끌어올림으로써 매일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기 기간에 우리는 전력공업성 정보연구소의 그 연계 밑에 발전소의 통합 전력 생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전력 생산을 누리기 위한 이런 방법들도 많이 연구하고 올해는 발전소 원재와 이 하루에 수위 축정 장치를 설치해서 물 관리 과학화 수준을 보다 높였으며 발전소에서는 안내 날개들의 각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발전기들의 효율을 끌어올렸으며 2호 발전기의 대보수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수백 킬로와트의 전력을 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운파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집단적 혁신의 불길 높이 광물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 4분기 광물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광산에서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이며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일산부 계획을 완성한 구기세로 상반년도 계획을 제1 내에 무조건 완성하여 온 광산이 지금 불불 끓고 있습니다. 교대 간, 공정 간 교차 생산기를 엄격히 세우고 새로운 어기는 계획 수행의 초태인 올해를 자랑찬 광물 충산 성과로 빛낼 요리 안고 이들은 막장 작업의 기계와 비중을 높여 일별, 순별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리분 방직 공장의 청년들이 집단적 경쟁 열풍을 일으키며 세기준 세기록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손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일념 안고 이들은 기술균형 소주를 제거하고 다기대 다추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것과 함께 합리적인 실익기 방법과 기대 순회 방법을 활용하며 일정 계획 수행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척업단체 그리고 개인 허상 간 사회주의 중산 경쟁 운동이 지금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산 실적 평가에 앞서서 누가 또 어느 단체가 신입공들의 기술균형 제거에 실질적인 품을 들여서 기능공대료를 얼마나 더 많이 누렸는가. 공장 척업총인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들 속에서 기능공이 신입공을,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주는 기풍을 확립하고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인민경제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로 드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명의 청년동맹원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170여 명의 청년동맹원들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강계농림대학에서 교육사업을 개선해서 학생들을 실천형의 인재로 훌륭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현대 교육 발전 추세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갱신하고 실험 실습 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의 실천 실기 능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당의 지방발전 정책 실현에 이바지할 공예작물 학과를 비롯한 5개의 학과들을 새로 내오고 학과별 특성에 맞게 교육을 현실에 부단히 접근시켜 학생들의 인식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물공학 실험실을 비롯한 10여 개의 실험 실습실을 갖춘 대학에서는 실험 실습과 현실 연구 등 실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서 학생들을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앞날의 육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더 소재지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에서는 총진시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시민들의 편의성을 첫자리에 놓고 고리와 구획을 형성하고 고층 건물과 봉사시설들의 장식 효과를 잘 살려 건축물들의 현대성을 최대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차들의 운행과 보행자들이 이용해서 이 불편을 느끼던 이 간선 도로들과 고름길 포장을 다구치고 70여 동에 대한 산림집들과 공공 건물들의 외벽 타일 붙이기와 외장재 칠하기도 시대적 미감이 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구역 중심부를 비롯해서 각곳에 꾸려진 공원, 유원지들의 특색 있는 몰림 경관을 조성하고 더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 조건을 지어주기 위해서 공원과 유원지들을 잘 꾸리고 고리와 도로 주변의 몰림 벽화도 새롭게 해서 풍치를 돋구는 등 문화적인 환경 조성에 품을 넣어 도시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망, 가로수들의 불장식을 특색 있게 해서 초래 도시의 이채로운 야경을 펼쳐놨습니다.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제 손으로 훌륭히 꾸릴 일념한 꽃들 주나선 총진시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의에 의해서 더 서재지의 면모는 날을 따라 일신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이후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총진군길에서 조선 청년의 기성을 남김없이 떨쳐갈 새 세대들의 열기가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황해남도의 수십 명 청년들이 당이 부르는 거창한 창조 전역에 진출할 것을 결의에 나섰습니다. 영솟는 힘과 지혜와 열정을 농업도의 드넓은 전야에 아낌없이 바쳐 해마다 풍년 작황을 안아올 일념을 안고 벽송군과 강용군, 안압군의 청년들은 사회주의 농촌으로 자원했으며
옹진군과 삼천군 등의 청년들은 군건설 여단과 원료기지 사업소들에 보내줄 것을 청년동맹 조직에 제기했습니다. 탄원자들은 주체조선의 청년전이답게 열일의 설기와 정열, 무한한 힘과 기상을 떨치며 일터마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과 운영을 하나로 잇고 우리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청춘을 빛내어갈 애국 의지를 지니고 어렵고 힘든 초소위로 진출하는 탄원자들을 일꾼들과 청년학생들이 뜨겁게 거무 격려해 주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날씨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날씨에서 기본 특징은 기온이 급격히 높아진 것입니다. 지난 9일부터 일평균 기온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12일부터는 평년보다 3도 정도 높아졌고 어제는 평년보다 거의 4도 높아지면서 낮 동안에는 여름철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의 지역별 평균 최고 기온만 봐도 서해안 지역과 중부 이남 내륙 지역,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평균 5도 이상 높았으며 특히 서해안과 내륙의 많은 지역들에서 해당 지점에서의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들이 관측됐습니다. 앞으로 22일까지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19일과 20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농작물이 병해충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과 함께 농작물들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고 함경남북도의 북부쪽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2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종평 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으며 오전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 소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함경북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함경북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기간에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에 대한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자기 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없고 17일과 18일, 23일, 27일이 지자기권이 속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이날들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7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18일에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19일이 조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일에는 조기압골의 영향으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개송시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일이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22일에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15분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직업 총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9시 21분 특집 불변의 진로. 9시 56분 서계 편집물. 전세대 충신들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시며 10시 11분 연속 기행. 함경북도지구 혁명 전적지를 찾아서 10시 40분 문답. 날로 심각해지는 물위기. 10시 56분 서계 편집물. 들꽃 중대 묘병사들과 강선 사람들. 11시 11분 종합 편집. 여러 단위의 생활문화 경험. 11시 37분 연속 서계 편집물. 위민 혼신의 자욱 새겨진 곳에서. 12시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직업 총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 참된 진을 뿌리내리고 훌륭한 삶을 살게 해준가를. 12시 9분에는 조선예술영화 우리는 여기서 산다를 보시겠습니다. 참되게 일하고 참되게 살아나가는 법을 이 화엄 땅에서 꼭 배우렵니다. 13시 44분 연속 참관기 만대의 빛날이 위대한 청년운동의 역사. 온 나라에 긍정 창조의 불길이 타번지도록 이끌어 주시오. 14시 9분 건강과 생활 섭색. 꿀 섭취량과 보관 방법. 14시 15분 연속 서계 편집물. 영생하는 우리 당의 혁명 전사들. 14시 41분 방문기. 청년 돌격대의 하루. 15시 서계 편집물. 원군 가정. 15시 10분 로카시라. 2025년 2026년 에스파냐 슈퍼컵 축구 경기 대회 준결승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17시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직업 총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17시 23분 어느로 중앙신문 개국. 아니 이게 공소망이 옳긴 옳네. 정말 몰라보겠어요. 그러게 말이오. 게다가 이 산삼. 17시 33분에는 아동방송 시간. 이 시간에는 아동영화 혹된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어디 갔나? 아, 도깨비들이 뚝 떼갔네. 도깨비들이? 18시 1분 텔레비전 무대. 문학적 착상의 세계. 18시 25분 서계 편집물. 단천 저녁의 맨 앞장에서. 18시 40분 서계 편집물. 크나큰 믿음을 받아 하는 상원의 기상. 18시 59분 특집. 혁명 전통 교양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오. 19시 18분 문답.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3대 혁명 서소 운동. 스무시에는 보도가 있겠습니다. 스무시 27분 건강과 생활 섭세, 호리 보호와 몸 자세. 스무시 41분 조선 기록 용어, 우리 원수님과 백두 청춘. 21시 56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이상으로 오늘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평양입니다.